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지인들에게 그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재준아, 너 요즘 괜찮냐?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 제 영상을 잘 봐주시고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과 관련돼가지고 몇 사람이나 벌써 사라진 겁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그렇게 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혹시라도 제 채널에 영상이 이틀 연속 안 나오면은 전국에 있는 병원을 좀 수소문을 해달라. 제가 그런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농담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뭐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벌써 지금 몇 사람이나 사라진 겁니까?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핵심적인 인물들이 사라진 경우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전에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황무성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여겨졌던 유한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기 씨와 마찬가지로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던 김문기 씨 또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은 유한기랑 김문기 이 두 분과는 좀 다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폭로할 그런 폭로자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1년도 12월 10일 날 다음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식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12월 10일이 언제냐? 유한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재차 12월 21일에도 다음 같은 글을 썼었죠. 12월 21일이 언제냐? 이때가 김문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날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다음 날에도 다음과 같은 글까지 올렸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사실상 김문기 씨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글까지 올렸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까지 했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반응도 뭔가 좀 다른데요. 유한길 씨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침묵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입장을 내놨던 게 뭐였습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였죠. 김문기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가서 마찬가지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제 아무리 이재명 후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나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정치적으로 할 법한 발언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은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분에 대해 가지고 인격 모독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대납 제보자가 아니라 조작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랑 그분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허위 주장을 해서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당연히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 정도까지 발언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만큼이나 이분이 살아생전 폭로하려고 했던 내용이 중요했던 내용이구나.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폭로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꾸렸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렇게나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청문회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3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죠. 선거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뻔했는데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사일생으로 이재명 후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시연 친문단체이고 그 근거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이분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깨시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억밖에 돈이 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 L 변호사에게 현금으로만 3억을 줬고 그리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치를 줬다는 거죠. 저 회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쌍방울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L 변호사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태영 변호사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이태영 변호사가 뭐 한 사람입니까? 김혜경 씨를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해경공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죠. 많고 많은 변호사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태영이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김혜경 씨의 해경공 김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태영이가 저렇게 또 등장을 하는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의심만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객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분인 겁니다. 물론 이태영 변호사는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그 녹취록이 공개는 됐습니다. 분명히 이태영이는 25억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그 세무조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녹취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태영이가 본인 스스로 25억에 대해서 네네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 공작만 이루어졌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B씨인데요. B씨는 시민단체 대표 최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라고 제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최모 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왜? 그게 이제 얘기가 퍼지면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가 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죠. 야 그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그거 소문 퍼지면 다 내가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라고 했던 최모 씨. 그 최모 씨가 수사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최모 씨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20억 지급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이 넘는다 라고 했던 말은 그냥 단순하게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한 얘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누가 저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과장하고 부풀렸던 것이래요. 그렇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통화를 하면서 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괜히 소문 퍼지게 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과장할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임료를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한몫 챙기려고 했다라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입단속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장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의 진술이 나오니까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 공작을 하는 거죠.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선택 안 할 것이다. 내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셨던 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별다른 공지 없이 이틀 연속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걱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